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택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섬뜩한 공포, 그러나 번뜩할 기회.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거시경제 인자들 또 선행 지표들을 보면서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무일푼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던 그 비법도 같이 공유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시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그래프는 이 파란색 그래프가 서울을 대표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의 매매 실거래가 가격 지수입니다. 보면은 2013년도부터 지금 23년도까지 보면은 값이 2013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올랐죠. 이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계속 오르다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 사이에 한번 주춤했죠. 그랬다가 다시 이때 2020년 코로나 때 돈을 풀면서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왔고요. 2021년 약 한 10월 달부터 가격이 하락하다가 대선 때 살짝 오르고 다시 쭉 빠졌죠. 그리고 지금은 다시 살짝 반등하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집값에 영향을 주는 선행인자를 보면 가장 큰 것이 이 통화량입니다. M1 나누기 M2 이 통화량이라는 것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의 비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M1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 협의의 통화량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금리도 낮아지고 대출도 편해지는 정책이 나오고 할 때 그럴 때 M1의 통화량이 높아집니다. 그 그래프를 좀 보면 파란 초록색인데요. M1의 통화량이 막 높아지죠.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다가 M1의 통화량이 다시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또 낮아졌죠. 그랬다 코로나 때 저금리로 유동성을 확 풀어버리니까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고금리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니까 통화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집값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통화량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집값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지금 다시 통화량이 살짝 올라갔죠. 그러니까 집값도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이 통화량이 어떻게 될지 항상 이 통화량은 선행지표입니다. 항상 먼저 떨어지고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집값도 올라가고 그죠? 먼저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먼저 올라가고 집값도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갈지 다시 떨어질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PIR, Price Income Ratio,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인데요.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을 보면 빨간색인데 지금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가장 21년에 가장 고점이었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PIR은 투자 시점을 잡을 때 평균선을 그어 보면은 이 정도 선이 됩니다. 그죠? 떨어질 때도 있었고 높았을 때도 있죠. 근데 PIR은 지금 현재 민값으로 할 때는 이 정도 선, 맥스로 할 때는 이 정도 선이고 에버리지 선이 한 이 정도 선인데, 그렇죠? 이게 에버리지 선인데 지금 에버리지 선 밑으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에버리지 선 근처까지는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네, 이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제 투자할 시기가 정말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PIR도 많이 떨어졌고 통화량도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지금 살짝 반등하는데 이게 계속 갈지, 이 정도 좀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4죠. 요 빨간색이 평균선이라고 봤을 때 에버리지를 따지면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지금 한 194, 8 정도 되는데 이게 더 떨어져야 되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지금 한 100, 한 30, 20까지는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집값은 높다. 평균 매매 아파트 가격이 지금 이렇게 꺾인 상태죠. 그래서 지금 서울 일부 지역은 살짝 올라간 지역은 보합이다. 기준금리는 지금 그렇게 가격이 올라서 좀 최상단이죠. 아파트 미분양 추이를 보면은 지금 보면 아파트 미분양 추이도 이 주택 가격이 살짝 올라가고 약간 투자 환경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지금 2월 달까지는 전국, 서울, 경기, 대구 미분양이 가장 많았을 때가 지금 2월입니다. 75,000 전국적으로, 서울은 2,000, 경기가 7,200, 대구가 13,900인데요. 지금 3월 달에 소폭으로 줄었습니다. 3월 달에 전국적으로는 72,000, 서울이 1,000, 경기가 6,300, 대구가 13,000. 이런 세심한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즉 미분양이 지금 계속 늘다가 주춤하면서 지금 출렁일 때죠. 이게 정말로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런 시그널인지 한 3-4달 지켜봐야 됩니다. 아파트 매물 추이, 매물도 보면 지금 가장 많이 들었을 때가 5월 17일이죠. 서울은 39,200, 저는 38,400이죠. 경기도 5월 17, 5월 17이 11,000, 118,000, 지금 116,000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 데이터도 보면 증가하다가 지금 꺾였죠. 인천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을 때가 5월 17일 11,000개였는데 매매는 29,000개였는데 28,000개. 그렇죠? 인천도 좀 주는 경향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도 5월 17일이 12,900개였는데 지금 12,700개로 소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도 지금 이제 계속 느는 게 약간 주춤하고 있다. 데이터를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투자 시기가 좀 가까이 왔다고 지금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그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좀 봐야 됩니다. 한 3달, 4달을 지켜보고 판단을 해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임대차 3법 전세 만료되는 물건들이 7, 8, 9, 10, 11 쏟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매매가가 하락이 될 거고, 그러면 매물이 다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 6, 7, 8, 9월달 데이터까지 좀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주택 가격 심리 지수도 지금 소폭, 서울도 그렇고 다 소폭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죠. 모두 다 한 20 근처에서 소폭 올라갔다. 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 여기가 백선이기 때문에요. 백선 저 아래에서 있죠. 이거는 제가 21년도 9월 달에 제가 예측한 그래프인데요. 그대로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이런 여러 가지 통화량이라든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든지 PIR이라든지 미분양 이런 것을 보고 투자를 했었는데요. 제가 무일푼에서 처음으로 2013년도 12년도 말이죠. 이때 처음으로 3억의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이때 약 한 14억의 아파트를 매도를 했고요. 이때 다시 통화량이 증가하는 걸 보고 2차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7억 정도에 매수를 해서 최고 15억까지 갔다가 지금 약 한 11억에 형성이 되어 있고, 제가 그때 이 통화량 증가하는 걸 보고 건물도 매수를 했죠. 건물도 약 한 20억에 매수를 한 게 지금 최고는 한 80억까지 갔다. 지금은 한 40억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1년도에 9월달에 예측한 그래프인데요,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런 매매 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낼 거고, 통화량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꺾일 거다. 그래서 제가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기를 지금 보면은 25년 정도로, 지금 23년 이제 중반인데 23년 중반이면은 한 요 정도죠. 요 정도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바닥 근처에 다가왔다. 하지만 찐바닥은 좀 더 있어야 되지만 지금도 일부 지역은 투자하는데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 후반기부터 24년 초반기부터 이때부터 대략적으로 한 28년도까지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 전주 대비 마이너스 0.17, 전세가 마이너스 0.14, 서울 매매는 마이너스 0.17,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2에서 마이너스 0.17로 다시 소폭 하락폭이 커졌죠. 전세가 마이너스 0.13에서 마이너스 0.09, 전세는 하락폭이 줄었고, 경기도 매매가 마이너스 0.16에서 마이너스 0.2로 변동폭이 커졌습니다. 전세가 마이너스 0.12에서 마이너스 0.14로 커졌고요. 그래서 지역별 주택가격 변동률을 보면 이렇게 지금 꺾였습니다. 다시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이 대구, 대전, 인천, 경기 마이너스 0.29에서 마이너스 0.2까지. 매매 서울 전주 대비 마이너스 0.17이죠.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이 도봉 마이너스 0.5, 은평 마이너스 0.39, 노원 마이너스 0.34인데 하락폭이 컸던 송파, 강남은 0.1씩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경기 인천도 동두천, 용인, 기흥구, 남양주는 마이너스 0.8에서 마이너스 0.43인데 하락폭이 컸던 성남 수정구가 0.1, 화성이 0%로 약간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상승으로 반전한 지역도 있습니다. 전세를 보면 전세는 계속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죠. 여기가 영선이니까 하락폭이 수도권, 전국, 5개광역시가 0.13에서 0.18, 마이너스 0.13에서 0.18로 하락폭이 줄고 있고, 가장 하락폭이 큰 지역은 물량이 많은 대구가 마이너스 0.36입니다. 전세 서울 보면 전세 가격이 마이너스 0.09로 하락폭이 아직도 줄어들고 있지만 마이너스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큰 것은 노원, 중랑, 서초가 마이너스 0.32에서 마이너스 0.23, 송파, 종로가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경기도 마이너스 0.14, 인천이 마이너스 0.2인데 의정부, 용인, 처인구, 고양, 일산이 마이너스 0.68에서 마이너스 0.56까지 하락폭이 크고요. 성남, 분당과 과천이 전세가 플러스로 돌아섰죠.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다 매도다 동향지수 서울이 32.2로 서울이 미약하나마 지속적인 상승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25.5로 미약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이 데이터를 잘 주셔야 됩니다. 지금 데이터들이 약 보합을 지금 나타내면서 지금 매수 심리가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죠. 울산 같은 경우도 31.9, 대전, 대구, 부산, 광주는 아직도 15 근처입니다.
아직도 매도자가 많다는 것이죠. 매즈말입니다. 관심이 답이다. 아들 둘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반면에 작은 아들은 끼니만 겨우 연명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큰아들은 잘 살았기에 어머니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옷에 관광까지 시켜드리며 편안하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가난한 작은 아들의 집에 더 자주 머물렀습니다. 큰 아들이 이유를 알 수 없어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은 음식이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편한데 왜 자꾸 불편하고 형편도 좋지 않은 동생 집에 머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은 너희 집이 낫지. 하지만 내 동생 집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 하나 있거든. 내 동생은 밤이 되면 꼭 내가 자는 방에 들려 이 늙은 애미의 등을 긁어주며 말동무를 해주거든. 여러분,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